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오늘 배울 내용은 지수함수 그래프 개형이다. 자, 우리는 지수라는 걸 배웠어. 그랬을 때 지수함수란 건 뭐냐면 함수 중에서 x, y 관계를 지수로 표현하는 식, 대표적으로 y는 a의 x제곱꼴에 대한 식을 우리가 지수함수, x, y 관계가 지수로 이어진 게 지수함수다. 그랬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a는 0보다 큰 거와 우리는 1이 아닌 대상에 대해서만 조사하겠다. 이 지수함수는 0보다 큰 거라 그리고 1이 아닌 거에 대해만 조사할 거야. 일단은 얘가 양수가 돼야지만 해당하는 거듭정항사의 양수로 표현되면서 해당한 1이면 1의 거듭정해서 1이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요 상황에 대해서 해볼 거고, 우리는 첫 번째 뭐 해볼 거냐면 저 그래프경을 그려볼 거다. 자,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간단하게 일단 진짜로 숫자를 집어넣어서 한번 그려보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해당하는 지금 정역은 어떻게 되냐면 실수 전체 아무거나 넣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일단은 그래프를 그리려면 해당한 x에다가 정수들을 좀 집어넣어서 첫 번째는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볼게. 자, 당연히 여기다가 0을 집어넣어 보면 얼마가 되냐면 2의 0제곱 우리는 1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1을 집어넣게 되면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y값은 2가 돼서 얘가 1,2를 지난다라고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x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볼게. 2를 집어넣어 보면 얼마가 되겠냐면 4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당하는 x값의 커짐에 따라 y값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라는 그래프경이 될 거야.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를 한번 넣어 볼게. 마이너스를 넣게 되면 2의 마이너스 1제곱 우린 그것을 2분의 1이라 그랬고,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여기가 2의 마이너스 2제곱 4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x에다가 음수들을 집어넣으면 저 값은 계속 작아지지만 어디에는 닿지 않냐면 x축에는 닿지 않도록 계속 작아지는 개형이야. 따라서 이런 점들을 이어보면 어떤 개형이 되냐라고 물어보면 요러한 개형이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요 그래프경을 우리는 y는 2의 x제곱 그래프다라고 얘기해 볼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 y는 3x제곱은 어떻게 될까? 라고 한다면 개형 자체 모양은 얘랑 크게 다를까 같을까라 그러면 일단은 전체적인 틀은 똑같아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겠냐? x에다가 0을 집어넣은 건 얘도 얼마가 돼? 1이 되지만 얘는 1을 집어넣은 게 3이 될 거고요. 2를 집어넣은 거는 9가 되는, 실제로 여기가 더 빨리 커지는 개형이 될 거고,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얘는 2분의 1이지만 얘는 3분의 1이 돼서 얘보다 더 아래 이 점이 찍히겠다라는 거다.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는 더 아래. 그래서 걔를 좀 이어보면 요렇게 개형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게 기본적으로 지수함수 개형 중에서 어떤 걸 해본 거냐면 요 a값이죠. 요 a값이 1보다 큰 개형을 그려본 거야. a가 1보다 큰 개형. a가 1보다 큰 개형을 그려봤더니 특징은 x값의 증가함에 따라 y값도 뭐해지는 증가하는, 일명 x가 커질 때 y도 증가하는 증가함수 개형이 되다 라는 모양이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a가 1보다 큰 개형들은 일단은 무조건 0,1을 지나면서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지는 이러한 모양의 그래프가 되겠다라고 알아야 된다. 자, 그럼 이번에는 a가 1보다 작은 개형인 y는 2분의 1의 x개형을 한번 그려보자. 자, 그러면 당연히 요놈의 개형을 그려라고 하면 얘도 어렵지 않죠. 똑같이 x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가면서 그려보면 얘도 얼마? 0, 얼마를 지나냐면 1을 지나 2분의 1의 0제곱은 1이니까. 그런데 얘가 1을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를 지나냐면 2분의 1을 지나고, 당연히 2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는? 4분의 1 지나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얼마가 된다? 2가 되겠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 게 얼마가 되는? 4가 되는, 요러한 점들을 이어보면 요러한 그래프 개형이 우리는 2분의 1의 x제곱 개형이다라고 알 수가 있더라. 자, 그러면 마찬가지 3분의 1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이번엔 점을 안 찍고 한번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얘도 0,1을 지나는데 얘가 이쪽에서는 더 위에 있고요. 이쪽에서는 더 아래에 있는 이러한 개형이 되겠다라는 것을 실제로 점을 찍어보면 알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요 놈의 특징은 요 A 값이 얼마 사이 있는 거?
0과 1 사이 있는 개형을 그려봤다. 자, 그랬더니 이번에도 얘도 마찬가지. 항상 0,1 지나는데 얘는 x값의 커짐에 따라 y값 작아지는 감소함수 개형이더라.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밑에 따라서 해당하는 저 지수함수 개형이 증가함수 개형인지 감소함수 개형인지 그려줄 거고, 그러면 당연히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0,1 지나는 증가, 0과 1 사이 있으면 0,1 지나는 감소를 그리겠다라는 거다. 그래서 일단은 밑에 따라서 지수함수 개형을 그려보자.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요 이제 그래프의 특징은 총 몇 가지가 있냐면 4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봐요. 일단은 어떤 지수함수를 배우면 우리 첫 번째 조사해야 될 것은, 그래서 함수라는 것은 정의역과 치역을 조사해 봐야 돼. 따라서 우리는 요놈의 정의역을 조사해 보면, 자, 정의역은 뭐냐면 아무거나 다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가 실수 전체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요놈의 뭘 구하래? 치역을 구하라 그래. 우리 지난주에 치역 배웠죠? 대응되는 y값들. 그러면 딱 이 그림을 봤더니 치역들은 전부 다 뭐보다 크냐면 여기 x축보다 전부 다 위에 있듯이 해서 y값은 0보다 항상 크다라는 게 되는 거야. 따라서 요놈의 치역은 y바 y가 0보다 크다가 요놈의 치역이 된다라고 알 수가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 항상 몇 콤마 몇을 지나냐면 0,1을 지난다라고 알 수가 있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서 지수함수가 가진 성질 중에 가장 중요한 뭐가 있냐면 일명 점근선이라는 게 있어요. 점근선. 이 점근선이라는 것은 x값이 한없이 커지거나 또는 작아져더라도 해당하는 이 값이 점점점 그 값에 가까워지지만 걔에 도달하지 못한 선, 그놈을 우리는 일명 점근선이라 그래. 그럼 얘는 x가 한없이 커지더라도 결국에는 요 x축과 계속 가까워지지만 얘가 되지 않잖아. 마찬가지 요놈은 x값을 한없이 작아지게 하더라도 점점점 x축에 가까워져 x축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요 x축을 뭐라 부르냐면 일명 점근선이라 부를 거야. 요 x축을 점근선. 얘를 다르게 쓰면 상수함수로서 y는요 항상 y값이 0이 된다라고 적어줄 수가 있더라. 됐어요? 자, 마지막 특징은, 자, a가 1보다 크면 a가 0과 1 사이 있으면 우리는 일명 a가 1보다 크면은 얘를 증가함수라고 앞으로 부를 거야. 증가함수. x값이 커지는데 y값도 커지는 그림. 저것을 증가함수. 얘는 일명 무슨 함수? 감소함수라고 얘기할 거다. 따라서 우리는 일단은 요 y는 ax 제곱 그래프의 밑에 따라서 개형을 그릴 줄 알 거고, 그 y는 ax 제곱 항상 4가지 성질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정의역, 치역, 항상 지나는 점, 점근선, a에 따라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여기까지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우리는 요 지금은 밑만 바꿔봤죠. 그런데 일단은 우리명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을 통해서 저 그래프 개형을 조금 다르게 그려볼 거야. 첫 번째 일단은 평행 이동부터 해볼게. 자, 예를 들어 우리가 y는 a에 x-m 더하기 n이라고 한다면 요 그래프 개형은 원래 y는 ax제곱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라고 얘기한다. 그럼 우리 이제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일단 예시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저 y는 2x제곱을 예시로 해서 2에 민아 좋아하는 숫자 2개만 얘기해 볼래? 1, 4. 그러면 요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x축으로 일명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그러면 이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그리는 핵심은 뭐냐면 일단은 무조건 점근선을 먼저 그려야 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원래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x축 y는 0이었어. 그런데 얘를 y쪽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3만큼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얘는 결국에는 얘가 그대로 3만큼 올라가니 해당하는 요 점근선이 y는 3이 되겠다는 얘기야. 따라서 일단은 지수함수를 그릴 때 포인트는 항상 점근선을 먼저 그려서 해당하는 요 3, 그래서 3이라는 자리에 이렇게 점선으로 해서 그리면 얘가 여기가 점근선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뭘 찍냐면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을 찍어주는 거야. 원래 y는 ax제곱은 항상 0,1을 지났어. 그런데 당연히 얘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이 이동한다라는 것은 항상 지나는 점은 1, 얼마가 되겠다? 4가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1,4가 되는 요 점을 항상 지나면서 이제 밑이 얼마보다 크니까 1보다 크니까 요 1,4를 지나면서 계속 증가하는 점근선에 닿지 않은 요렇게 개형을 그려보면 이것을 우리가 평행이동한 지수함수 개형을 그렸다라고 얘기한다. 아, 그래서 그리는 순서는 일단은 뭘 먼저 그리고요? 점근선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항상 지나는 점을 찍고 A가 1보다 크면 증가, 0과 1 있으면 감소를 그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일반화해보면 자, 우리는 마찬가지 요 개형을 그려보면 일반화시켜보면 이렇게 되겠죠. 해당하는 요 평행이동에 의해서 당연히 y는 n이라는 점근선을 먼저 찍어주고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은 뭐가 되냐면 m, 1 더하기 n을 항상 지난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상황은 두 가지. 일단은 요 점을 지나면서 점근선하는 요렇게 가면 얘는 A가 1보다 큰 개형이 되는 거고 똑같이 요 점을 지나면서 요렇게 그려주면 얘는 0과 1 사이에 있는 개형이 되겠다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요 숫자에 평행이동의 숫자가 들어가고 요가 들어갔을 때 그 해당하는 개형을 점근선과 항상 지나는 점 증가와 감소해서 개형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도 알겠나? 자, 그 다음에 이제 평행이동 배우면 우리 그 다음 뭐 배우죠? 평행이동 다음에 대칭이동 배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 지수함수를 대칭이동 두 개, 일단은 x축, y축 대칭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 놈을 대칭이동을 해보면 여기다 줄까요? 아, 대칭이동을 해볼까? 적을 때가 마땅치가 않네요. 자, 일단 요 놈의 특징 한 다음에 대칭 이동하자. 자, 그러면 이제 요 놈의 뭘 해볼 거냐면 특징 한번 적어보자. 자, 특징은 마찬가지 요 네 가지를 그대로 가야 될 건데 평행이동한 특징을 먼저 가야 돼. 그러면 당연히 일단은 뭐가 있겠냐면 정의역과 치역. 자, 정의역은 어떻게 되겠니? 평행이동하더라도 변하지 않겠죠. 따라서 정의역은 똑같이 뭐가 되겠냐면 실수 전체가 되겠죠. 실수 전체. 자, 근데 변하겠죠. 뭐가 변하겠어요? 치역은 변할 거다. 자, 이번에 치역은 얼마보다 항상 크다? n보다 항상 크다 보입니까? 따라서 요놈의 치역은 항상 n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항상 지나는 점이 바뀌겠죠. 항상 얘가 몇 콤마면 m, 1 플러스 n을 지난다가 되겠고 자, 점근선도 바뀐다. 점근선은 뭐가 된다? y는 n이 되겠다라고 알 수가 있고 나머지 적지 않을게요. 똑같이 1보다 크면 증가, 이러면 감소가 되겠다. 따라서 우리는 평행이동한 그래프에 똑같은 원래 y는 ax제곱 평행이더라도 이 해당한 특징들이 평행이동만큼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칭이동만 간단하게 하고요.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여기를 지우고요. 선생님이 간단한 대칭이동한 그래프 보자. 자,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과 그리고 마이너스 y는 2의 x제곱이라 그래서 하나는 x에다가 마이너스, 하나는 y에다가 마이너스를 했다. 우리 기억해요. x보를 마이너스로 바꾸면 뭐의 대칭이냐라고 배웠죠. 뭐의 대칭? 하랑이? y축 대칭. 따라서 우리는 이 개형을 그린다라는 것은 y는 이 x제곱을 그려놓고 얘를 뭐의 대칭되게 당연히 그리면 되냐면 y축 대칭되게 그려주면 그것이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놈의 개형이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될 거고 자, 요놈을 보자. 요놈은 y에다가 마이너스. 당연히 요놈을 같은 말로 쓰면은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이 될 거야. 하지만 얘는 결국에는 y부호가 바뀌었으니까 x대칭. x대칭은 요 마찬가지 요 지수함수를 x축의 대칭 이동하면 얘를 요렇게 뒤집어까지는 개형이 그려지겠다를 x축의 대칭인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이다라고 그릴 수가 있어야겠다.
하나만 해볼까? 둘 다 바꾸기. 자, 우리 둘 다 바꾸기는 뭐죠? 자, 둘 다 마이너스 붙이는 거 뭐의 대칭이었죠? 이제 원점 대칭이죠. 따라서 우리는 요것을 뭐의 대칭되게? 원점 대칭되게 그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점 대칭되니까 요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요런 식으로. 따라서 저 개형을 그려보면은 여기가 요렇게 그려지는 게 y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제곱 개형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우리는 해당하는 x에다가 마이너스, y에다가 마이너스, 둘 다 마이너스의 개형을 그릴 수가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하나만 예시를 들고요. 몇 개 너네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한 가지 예시만 또 들어보면 이런 걸 이제 그려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또 y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더하기 3 플러스 2에 지수함수의 개형을 그리세요 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잖아. 그럼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요 놈의 개형을 어떻게 그릴까라는 거죠. 개형을 그린 순서는 대칭 이동한 그래프를 그리고 평행 이동할 거야. 즉 원래 요 놈의 가장 기본 꼴은 y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2의 x제곱이었어. 그런데 요 놈의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뭐의 대칭을 했다? 원점 대칭을 했다라는 거야. 원점 대칭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주는 거냐면 평행 이동을 하면서 평행 이동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게 마이너스의 x에다가 여기가 플러스 3이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더하기 이렇게 적어서 얘는 결국에는 이 그래프를 x축을 얼만큼? 3만큼 y쪽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따라서 그래프 그린 순서는 일단은 요 y는 2x제곱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대칭이동을 먼저 해라. 대칭이동하면 얘는 원점 대칭이 되니까 결국은 개형이 이렇게 된다는 개형이 될 거고 그래 놓고 얘를 x축으로 3만큼 y쪽으로 2만큼이면 마찬가지 점근선을 먼저 생각을 해주는 거야. 따라서 이번에는 그 점근선이 y는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고 그러니까 얘를 얼마큼 평행이동했다? 2만큼 평행 이동했다가 되는 거야. 그래 놓고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을 찾아라. 자, 얘는 항상 몇 콤마 몇을 지나겠습니까? 를 물어봅니다. 성현이 몇 콤마 몇 지날 것 같아? 땡. 3을 넣어봐. 얼마야? 2의 0제곱 1 빼기 3, 얼마? 1을 지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항상 지나는 점이 3, 얼마? 1을 지나면서 해당하는 이러한 개형을 그려서 해당하는 요 개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것을 그려주면 얘가 요 y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 더하기 2라는 그래프의 개형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착착착 풀어주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뭘 배웠냐면 이렇게 지수함수 개형에 대한 일반 우리가 이제 기본형 또는 표준형, 평행이동한 표준형을 배웠고 그거에 따라서 개형을 그리는 걸 좀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뭐 해볼 거냐면 우리 선생님 준 거 요거 프린트에 222번부터 229번까지만 한번 먼저 채워볼게요. 222번부터 229번까지만 조금 채워보자. 자, 일단은 107번 지수함수의 함수값부터 얘기해보자. 자, 이거는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수라는 연산에 의해서 그냥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fx가 ax제곱이 있어요. fp가 9고요. fq가 3분의 1일 때 fp 더하기 3q를 구하란다. 자, 우리는 이미 지수의 거듭제곱의 법칙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계산이 어렵지가 않아요. 자, 제 fp가 9다. fp라는 것은 뭡니까? a의 p제곱이고요. 얘가 9다. 이렇게 그냥 나온 거고. 그리고 fq가 얼마다? 3분의 1. fq는 a의 q제곱. 얘가 3분의 1이다. 자, 뭘 구하세요? f, p 더하기 3q를 구하란다. 그러면 얘는 a에 당연히 3p, p 더하기 얼마? 3q제곱이 될 거고 우리는 지수에 이 더하기는 뭐다? 곱하기로 쪼갤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쓰면 AP제곱에 요 A의 3Q제곱은 AQ제곱에 뭐가 되겠다? 세제곱이라고 적을 수가 있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얘가 얼마야? 9가 되겠고 AQ제곱이 얼마야? 3분의 1. 그놈의 세제곱이니까 27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계산하면 얼마다? 3분의 1이 되겠다라. 그래서 우리는 결국 지수함수의 그 함수값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수 연산에 의해서 값들을 구해주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은 선생님이 110번 한번 해볼게요. 110번으로 넘어가서 해볼게. 자, 이번에는 110번 가보자. 자, 마찬가지 fx가 주어졌고요.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래서 이런 기니디 옳은지 틀린지를 구하라는 문제다. 자, 이런 걸 우리 학생 좀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대단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왼쪽 꼴 구해보고 오른쪽 구해서 같은지 확인하라는 거야. 즉 f-m이라는 것은 당연히 a의 마이너스 m 제곱이고요. 당연히 fm분의 1이라는 것은 얼마입니까? 얘가 당연히 a의 x제곱, a의 m제곱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런데 당연히 a의 m제곱분의 1은 얘가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마이너스 m제곱이 되는 거니까 두 개는 뭐하다? 같기 때문에 우리 기억은 맞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왼쪽 거 오른쪽 거를 항등식으로 엮으면 되는 거죠. 자, 니은 해보자. 자, 니은 f m 더하기 n을 해보자. 자, 얘는 a의 m 더하기 n제곱인데요. 얘를 우리가 쪼개게 되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다. 그런데 얘가 뭐다? fm이고 얘가 뭐다? fn이니까 두 개를 뭐 한 거냐면 곱한 거지. 지금처럼 두 개를 더한 거는 뭐하다? 틀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다. 자, 디귿은 fmn은 뭐냐? 자, 얘는 a의 뭐가 돼? mn제곱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놈은 a의 m제곱에 전체 n제곱이라고 써도 괜찮겠지. 그런데 a의 m제곱을 우리는 뭐라고 해? fm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n제곱이라고 적어도 뭐하더라? 된다라. 그래서 우리는 맞는 것은 이렇게 기억과 디귿이라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다. 자, 108번하고 109번은 직접 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111번. fx는 ax제곱에 관한 내용이다. 자, fx가 ax제곱에 대하여 f5가 32일 때 fx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연히 저기다가 5를 집어넣은 게 32라는 것은 여기다가 5를 넣은 게 32가 돼야 되니까 당연히 a는 2가 돼서 2의 x제곱에 관한 얘기가 되겠구나. 자, 1번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냐? 맞죠? 우리는 항상 0보다 큰 거니까 맞아요. 자, 쟤네 1,2 지나냐? 1 집어넣으면 2가 되니까 당연히 맞겠죠. 3번 이 그래프는 1사분면과 2사분면을 지나냐? 우리는 좌표평면 상에서 해당하는 저 지수함수를 당연히 그려보면 0,1 지나면서 이러한 개형이니까 당연히 1과 2사분면 지나는 거 맞겠고요. 자, 제 그래프의 점근선은 y는 0이냐? 그렇죠. y는요, x축이 되는 거다. 그런데 5번,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감소하냐? 아니죠. x가 커짐에 따라 y값도 커지니까 증가라 그래서 우린 당연히 5번이 틀렸다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간단한 지수함수의 성질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엔 114번으로 가볼게요. 114번 문제로 가보자. 자, 114번 문제는 자, 곡선과 곡선 두 개가 있고요. 얘랑 직선 y는 4랑 만나는 점을 각각 a, b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문제.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단 그래프경을 스스로 그려줘야 된다.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2의 x제곱 0,1 지나는 이러한 개형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뭘 그려라? 4분의 1 x제곱. 마찬가지로 4분의 1 x제곱은 감소함수면서 이렇게 되는 얘가 y는 4분의 1 x제곱이야.
자, 그러면서 얘가 누구랑 만나는 점? y는 4. y는 4랑 만나는 점이 있을 건데요. 각각 a, b. 순서대로 그래서 2의 x제곱 만나는 게 a. 여기를 b라고 해줘야 된다. 그랬을 때 요 삼각형에 뭘 구할 거냐면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하면 되겠니? A의 X좌표와 Y좌표가 얼만지만 구하면 되는데 이미 무슨 좌표는 나와 있더라? Y좌표는 나와 있더라. 그러니까 얘 Y좌표도 4가 되는 거고 얘 Y좌표도 4가 될 때 X들만 구하자. 자, 그러면 당연히 요 놈은 얘가 4가 되는 X니까 당연히 2가 되는 거고 얘는 얘가 4가 되는 X니까 X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따라서 우리는 요 삼각형은 밑변이 얼마? 3, 높이는 얼마? 4가 되는 삼각형이니까 아주 간단하게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로서 삼각형의 넓이 6이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접 그래프경을 풀고 좌표를 찾아주면 되겠다. 자, 나머지 112, 113, 115는 직접 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116번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서 해서 한번 해보자. 자, y는 3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는 7,5를 지나고요. 점근선이 y는 1 때 m 더하기 n을 구하라는 문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저 평행이동에 의해서 일단은 그래프식은 y는 3의 x마 m 더하기 n이 된다라고 적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저게 7,5를 지난다. 7 집어넣으면 5가 된다라는 식 하나를 적을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한다? 점근선을 한다. 점근선은 누가 되는 거야? 요 n이 점근선이 되는 거니까 n이 곧바로 얼마다? 2가 되겠다. 따라서 n에다가 여기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 그러면 여기가 3. 그래서 7-m이 1이 돼야 되니까 m은 얼마가 되겠다? 6이 되겠다라고 그냥 구할 수가 있겠다. 맞죠? 그래서 지금은 평행이동을 통해서 해당하는 그 점근선과 지나는 점을 통해서 연립해서 구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118번 문제 한번 볼게요. 118번. 그 다음에 118번 그래프를 가지고 함수식 찾기. 자, 이번에는 그래프가 나와 있을 거야. 자, 근데 특징은 잘 읽어야 돼요. 얘 그래프를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함수 y는 fx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을 때 a 더하기 b를 구하여라. 즉, 쟤를 일단은 y축에 대칭이동하자. y축의 대칭은 뭐다? x의 부호만 바꾸면 되니까 2의 저 x에다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a 플러스 b가 된다라고 적을 수가 있다. 자, 그랬더니 이 그래프의 특징은 아까랑 똑같죠? 뭘 지난다? 마일, 10을 지난다. 그리고 뭘 알려줬다? 점근선을 알려줬죠? y는 2라고. 따라서 우리는 그래프를 보고 점근선과 지난 점 났으니까 점근선 통해서 먼저 뭘 구하자? b를 구하면 되겠고 마찬가지 뭘 지난다? 마일, 10을 지난다. 10이고요.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2에 2 더하기 a제곱 플러스 2가 되겠다. 따라서 얘가 얼마? 8이 되기 때문에 우리 a는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라고 구하는, 즉 그래프를 보고 이제 해당하는 식을 찾을 수가 있어야겠더라. 자, 그 다음은 119번 바로 평행이동 얘기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y는 4x제곱의 그래프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하여 완전히 겹칠 수 있는 식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자, 일단은 기억은 되니 안 되니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왜요? 쟤는 저 그래프를 y축에 대칭이동하면 겹치기 때문에 기억은 되겠다. 자, 얘는 2의 2x제곱 더하기 1이야. 얘가 4x제곱이 아닌데? 라고 하겠지만 얘를 우리가 다시 이쁘게 적어보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 2 곱하기 4의 x제곱. 그럼 얘는 4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4의 x제곱, 즉 4의 x 더하기 2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쟤는 4의 x제곱
그래프를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되니까 겹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다. 자, 그런데 얘는 될까요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얘는 이번에 뭐가 되는 거야? 2의 마이너스 6제곱 곱하기 8의 x제곱이야. 그러니까 쟤는 이미 8의 x제곱을 평행이동해서 할 수가 있는 거지 4x제곱은 평행 대칭이동해서 안 된다. 따라서 요거는 안 된다라고 당연히 해주는 거고, 자, 얘는 어떻게 된 거야? 4의 x제곱을 x축을 1만큼 y축 1만큼 해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으로 완전히 겹치려면 해당하는 지수함수의 요 x를 제외한 나머지 이 부분이 똑같을 때만 된다라는 거다. 자, 그런데 이제 요 문제 중에 약간 고난이도가 이런 게 있어. y는 2 곱하기 3의 x 더하기 1제곱이라는 그래프는 y는 3의 x제곱을 평행 이동해서 만들 수가 있는 그래프입니까를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앞에 숫자 3이 적혀 있다면 얘가 3의 x 더하기 1제곱이니까 됩니다 라고 할 건데요. 여기에 숫자가 3이 아닌 2라는 3의 거듭제곱이 아닌 숫자가 나왔을 때 얘도 평행 이동 된 거니 안 된 거니를 물어볼 수가 있더라. 어떻게 생각해요? 내 심리를 읽어봐. 되니까 물어봤을까? 안 되니까 물어봤을까? 되니까 물어봤겠죠. 즉 우리는 어떤 함수에다가 2를 곱하는 행동이 우리가 평행이동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지수함수에서는 평행이동이에요. 왜 평행이동인데? 라고 하면 얘를 한번 숫자 3으로 바꿔보면은 아까처럼 3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면 될 거야. 그럼 우리는 로그의 성질 중에서 뭘 써볼 거냐면 여기가 1제곱인데 요 1을 로그 3의 3이라고 한번 적어볼게. 자, 그러면 우린 지난 시간에 로그 성질에 의해서 2와 3은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 그러면 얘가 3의 로그 3의 2의 거듭제곱이라고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얘가 결국에는 3의 x 더하기 로그 3의 2 더하기 1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3의 2, y축으로 1만큼인 평행이동이 되겠더라. 그래서 우리는 요 평행이동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y는 ax 제곱꼴과 y는 k 곱하기 ax 제곱이라 그래서 a의 거듭제곱이 아닌 숫자가 나왔을 때 평행이동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힘들더라. 그런데 평행이동이다 아니다? 평행이동이다. 그래서 여기가 숫자가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든 평행이동이 되는 거다. 이유는 한 번 더 여기에는 우리가 1이 생략인데 1은 로그 a의 a라고 적을 수가 있거든. 그러면 얘는 두 개가 자리를 바꿔서 a의 로그 a의 k 곱하기 a의 x제곱. 그래서 얘가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k니까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ak만큼 평행이동이니까 요 앞에 곱해진 숫자는 지수함수에서 평행이동을 뜻한다라고 꼭 생각을 해줘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요게 x축에 대한 평행이동을 뜻한다. 알겠죠? 지금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게 좀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집에서 출제가 많이 되거든. 알겠죠? 자, 그 다음은 하나만 더 풀고요. 마찬가지 나머지는 시킬게요. 120번을 가보자. 120번? 그 밑에 걸 해볼까? 121번 해보자. 자, 121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함수가 주어져 있어. 하나는 2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1, 하나는 2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5의 그래프와 직선 x는요, x는 2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 자, 봤더니 두 그래프의 특징은 뭐냐면 평행이동이네. 결국에는 요 놈을 얼만큼 평행이동하면 얘가 되겠냐면 y축으로 그대로 4만큼 평행이동하면 저 개형이 되겠다 알아. 저 4만큼 평행이동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렸을 때 해당하는 이 간격, y축과 평행한 직선 이 간격이 전부 다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x축의 평행이동도 있겠죠. 예를 들어 y는 2의 x제곱이 있고 y는 2의 x마 세제곱이 있다면 이번에는 여기에 점 하나 잡고 x축과 평행한 선을 긋고 점 하나를 잡고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해당하는 이 간격이 얼마라는 얘기냐면 3이라는 얘기가
이 지수함수에서 평행 이동을 뜻한다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요러한 아래 넓이를 구할 건데 이렇게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우리는 구해본 적이 없다가 되는 거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요게 그대로 4만큼 평행이동하면 겹치기 때문에 요 놈과 요 놈을 이은 요렇게 그어보면, 그리고 요 놈과 요 놈을 이은 요렇게 그어보면 결국에는 이 부분을 위쪽으로 그대로 올리면 여기에 쏙 들어간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요 도형의 이름은 뭐가 되냐면 평행사변형으로서 요 평행사변의 밑변과 높이를 알면 넓이를 구할 수가 있으니 해당하는 그 당연히 넓이는 4 곱하기 높이 얼마? 2가 돼서 8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더라. 자, 그러면 한번 여기는 선생님이 안 푼 나머지 문제 117, 120 요거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지수함수를 이용한 대수비교. 자, 이런 A, B, C가 있다. 우리가 이미 지수 파트에서 이런 대수비교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얘의 대수비교를 할 건데요. 자, 얘는 특징이 뭐냐면은 해당하는 숫자를 조금 한번 이쁘게 바꿔보자. 자, 얘는 A를 우리가 지수의 확장으로 고치면 5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요 라고 바꿔줄 수가 있어. 자, B도 한번 바꿔볼까요? 자, 0.04는 100분의 4로서 25분의 1이 되겠지. 그럼 얘는 5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 거기에 세제곱근이 있으니까 5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다 라고 적을 수가 있을 거다. 자, 그 다음에 0.2의 세제곱은 0.2가 5분의 1이니까 5분의 1의 세제곱이고 얘는 5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되거든. 거기에 10제곱근이니까 C는 5의 마이너스 10분의 세제곱이라고 적을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이제 5의 거듭제곱꼴로 표현하면은 우리는 어떤 함수를 생각해 보냐면 fx를 5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그래프 또는 5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떠올려 보는 거다. 예를 들어 내가 5의 x제곱 그래프를 떠올린다면 결국에는 0,1 지나는 증가 함수가 되는 거고 해당하는 요 값들은 무슨 얘기냐면 요 x에다가 마이너스 1, 3분의 2, 마이너스 10분의 3을 집어낸 함수 값들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은 어디 있니?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10분의 3이 어딘지를 확인해 보자. 마이너스 3분의 2가 가장 왼쪽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겠고 그리고 마이너스 10분의 3이 있겠지.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요 y값들을 봤더니 요런 높이가 되는 거니까 가장 큰 게 누가 되는 거냐면 얘가 가장 크겠고 그 다음에 요 놈이겠고 그 다음이 요 놈이겠다. 그래서 해당하는 순서가 C, B, A 그리고 B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해당하는 밑을 전부 다 통일한 그 지수값을 계산하는 대수비교를 하는 방법이 되는 거다. 당연히 우리가 만약에 5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를 떠올렸다면 이번에는 해당하는 개형 자체가 이렇게 감소하는 개형이었겠죠. 그러면서 얘는 얼마를 집어넣은 거? 2분의 1 그리고 3분의 2 그리고 10분의 3을 넣은 거기 때문에 10분의 3이 지금 여기 있는 거고 그리고 2분의 1이 3분의 2가 2분의 1이 여기 있는 거고 그리고 3분의 2가 여기 있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여기가 C가 가장 크고요. A 그 다음에 B다. 이렇게 마찬가지 구할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은 밑이 통일되어 있는 해당하는 지수만 숫자가 바뀐 거에 대수비교는 우리가 밑을 통일한 지수함수를 그려서 비교해주면 되는 거다. 그 밑에 것도 내가 해볼게요. 정석대로 푸는 걸 좀 할 줄 알아야 돼서 선생님이 조금 해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당연히 시키면 답은 낼 수 있을 건데요. 그래도 정석대로 하는 방법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얘는 당연히 A가 0과 1일 때 다음에 세수의 대수를 비교하시오. 그럼 일단은 밑이 전부 다 얼마인 A인 식이 되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 그래프는 뭘 떠올려라? A의 X제곱 그래프를 당연히 떠올려주는 거야. 그런데 A가 0과 1 사이니까 어떤 그래프를 떠올려라? 감소함수 개형. 따라서 요놈은 이제 감소함수 개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뭘 집어넣을 거냐면 A제곱, A,
A분의 1에 누가 더 큰지만 비교해주면 여기다가 그래프를 그리면 누가 가장 크고 작은지를 알 수가 있겠더라. 자, 그러면 일단은 A제곱과 A를 한번 비교해보자. A제곱과 A 중에 0과 1에서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하려면 두 개를 뭐 해보는 거야? 빼보는 거야. 자, 그러면 A로 묶이고 A 빼기 1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자, 0과 1에서 누가 더 크니? 라는 것은 얘는 양수고 얘는 뭐가 돼? 음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음수가 돼서 누가 더 크다라고 알겠다. A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A분의 1과 A를 비교해볼까? 당연히 A분의 1이라는 것은 저놈을 역수하게 되면은 어느 쪽만 생각하는 거야? 오른쪽만 생각해서 뒤집어 까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A분의 1은 뭐보다 크다? 1보다 큰 거니까 얘가 가장 뭐한 놈이다? 큰 놈이 돼서 요렇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값들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A제곱 그리고 A 여기가 A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가장 큰 것은 요놈 그리고 요놈의 순서가 되는 거다. 따라서 얘가 가장 큰 거고요. 그 다음이 요놈이고요. 요놈이 가장 작다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대수 비교를 해보면 되겠다라는 거다. 그래서 마찬가지 밑이 통일되면 지수함수에서 해당하는 지수 중에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해당하는 증가 또는 감소에다가 함수값들을 집어넣어서 누가 가장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면 되는 거다. 이거 안 가르치면 알죠? 숫자 아무거나 집어넣고 때려 맞출 거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좀 정석대로 푸는 거를 그래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은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가볼게요. 보니까 아까 벌써 이 문제를 또 스스로 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뭐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다들 배우지 않아도 구할 수 있긴 해요. 원래가. 자, 124번. 여기는 거의 다 내가 풀어볼게요. 다 유형들이 조금 달라서 너네는 지금 1테스트 문제에서 한번 풀어보면 될 겁니다. 자, 124번부터 해볼게요. 자, x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3보다 작거나 같은 함수 5의 x-1제곱 플러스 2의 최대 최소의 합을 구하라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저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해당하는 그래프 개형만 떠올리면 되는데요. 얘 개형을 한번 선생님 그려보면은 당연히 얘는 점근선부터 그리면 점근선이 y는 2가 될 거고요. 항상 지나는 점을 찍어보면은 1, 1 집어넣으면은 5의 0제곱 더하기 1,3. 그래서 얘가 1,3을 지난다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얘는 결국 얘를 점근선은 이러한 개형인데 범위가 얼마부터? 0부터 3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증가함수니까 0 집어넣는 게 뭐가 되고 최소가 되고 3 집어넣는 게 뭐가 되겠다? 최대가 돼서 따라서 최대는 당연히 얼마는 거 저기다가 3을 집어낸 요 놈이 최대고요. 최소는 당연히 얼마 집어낸 0을 집어넣는 게 되겠더라. 따라서 우리는 밑이 1보다 큰 함수에 당연히 최대와 최소를 구한다라는 것은 범위 내에서 큰 게는 게 무조건 최대고요. 작은 거 집어넣는 게 뭐가 되겠다? 최소가 되겠다라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다. 그래서 뭐 답은 두 개를 더하면 답이 되는 거겠죠. 자, 계속해 볼게요. 그 다음은 126번으로 가볼게. 126번. 자, 이번에는 특징이 다음과 같다. 자, x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고요. 4보다 작거나 같은 함수에 대하여 이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제곱의 최대값이 32일 때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어떤 개념이냐? 일명 합성함수의 개념인데요. y는 2의 x제곱과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라는 두 함수를 합성을 한 거야. 결국엔 요놈을 fx라 그러고 요놈을 gx라고 잡으면 결국엔 우리는 f of gx의 뭘 구하라는 문제냐면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야. 그래서 요렇게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 우린 요놈의 최대 최소를 어떻게 구하겠니? 라고 물어보면 결국엔 얘가 밑이 얼마보다 큰 거야? 1보다 큰 거잖아. 그러면 방금 뭘 배웠냐면 얘 값이 가장 클 때 얘가 뭐가 되냐면 최대가 되고 얘 값이 가장 작을 때가 최소가 되니까 우리는 결국 요 놈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거다.
자, 그럼 요놈의 최대최소는 몇 차 함수의 최대최소? 2차 함수의 최대최소고 해당하는 뭐가 주어졌다? 범위가 주어졌다. 자, 그래서 우리 목적은 결국 얘의 먼저 최대최소를 구하는 게 목적이다. 자, 그러면 요놈의 최대최소는 요 gx를 완전 제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x 빼기 2의 제곱에 더하기 a 빼기 4가 되겠고 아래로 볼록 그래프 꼭지점이 2, a 빼기 4가 되는데 범위가 얼마? 1부터 4가 되니까 1은 여기 있고 4는 여기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래프는 이만큼이 나오니까 우리는 목적이 요놈의 최대치에서 구하는 거였으니까 최대는 얼마에서 갖겠다? 4에서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다가 4를 집어넣게 되면 4 빼기 4, a만 남는다는 걸 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구했냐면 요놈의 최대가 얼마냐면 a가 되는 거고 요놈의 최소는 뭐가 되겠다? a 빼기 4라는 것을 구한 거야. 따라서 우리는 저놈의 진짜 최대는 결국에는 2의 요놈이 최대 a제곱일 때가 32가 되는 거니까 a는 얼마가 되겠다? 5가 되겠다를 구할 수가 있고 우리가 구하려는 최소값은 2의 a-4제곱이 되는 거니까 a에다가 5를 집어넣어서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라고 구해주는 문제다. 그래서 지금처럼 지수에 2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 거에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것은 지수 함수의 2차식의 최대 최소를 먼저 구해서 밑이 1보다 큰 놈은 얘가 가장 클 때 최대, 가장 작을 때 최소가 되고 만약에 밑이 0과 1 산 놈은 이 지수 쪽이 최대가 전체 최소가 되고 최소가 최대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 왜? 감소함수 상황에서는 큰 게 가장 작고 작은 게 가장 크니까. 그래서 그 생각만 해주면 우리 1테스트 문제 푸는 거는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알았죠?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다. 자, 그 다음은 127번. 그 밑에 것도 선생님이 또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정의역이 말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요 놈의 최대와 최소값을 라지 m 스몰 m 그 놈을 곱한 것을 구하라는 얘기다. 자, 그랬더니 얘는 지수함수가 두 개가 빼져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경을 저 지수함수는 그릴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걸 일명 치환, 같은 모양을 일명 치환이라는 걸 해줄 거다. 따라서 여기선 누굴 치환하겠냐면 2의 x제곱이라는 것을 t라고 치환하겠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줄 겁니다. 항상 치환하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범위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2x제곱을 t라고 고쳤을 때 t의 범위라는 것은 x범위가 말부터 이 상황에서 이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거다. 그러면 얘는 밑이 1보다 큰 거니까 당연히 가장 큰 2를 집어넣는 게 최대가 되고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게 최소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t의 범위를 2의 제곱 4부터 마이너스 1 집어는 2분의 1이라고 해서 일단은 첫 번째 뭐 하냐면 치환하고 해당한 치환한 t에 관한 범위 설정을 해준다라는 거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바뀌어요. 문제는 y는 자 4x제곱은 t제곱이 될 거고 얘가 2t가 되는 거고 더하기 3이라는 문제로 이 문제는 결국에는 그냥 2차 함수에서 t의 범위 주어졌을 때 최대 최소 구하라는 문제로 바뀐다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할 줄 알죠? 완전 제곱할 거고요. t-1의 제곱에 플러스 2가 될 거고 아래로 볼록의 꼭지점 좌표는 1,2가 되겠고 해당하는 범위는 2분의 1부터 4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요놈의 최대는 어디서 갖겠다? 4에서 갖겠고 최소는 얼마? 1에서 갖는다라고 알 수가 있더라. 따라서 여기다가 4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9 더하기 2 여기가 11. 자, 그래서 두 개를 뭐 하란다? 곱하는 거니까 얼마다? 22가 되겠다. 따라서 지금처럼 우리가 문자가 서로 거듭제곱이 되어 있는 지수함 서로 거듭제곱식이 나올 때는 하나를 작은 쪽을 치환을 하게 되면 그거의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겠고 그래놓고 우리는 치환한 거에 t에 관한 범위를 생각을 해서 다항 함수로 만든 다음에 그 다항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다. 자, 하나만 더 129번 해볼게요. 129번 해보자.
자, 그 다음은 129번. 자, 요거는 실제로 내신에서도 되게 고난이도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y는 9의 x제곱 더하기 9의 마x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x제곱에 x는 a일 때 최소값 b를 가질 때 a 빼기 b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문제를 보고 뭐 하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치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누굴 치환하겠니? 라고 물어본다면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x제곱을 치환할 거예요 라는 생각을 먼저 해주는 게 중요하다. 얘는 3의 x제곱만 치환해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왜요? 얘를 치환하게 되면 얘를 t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 제곱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항상 치환하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범위를 떠올려야 되는데 우리는 3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서로 역수관계의 합의 범위를 구할 거다. 우리는 이것을 명제 파트에서 배운 적이 있죠? 절대부등식에서. 이것을 우리가 더하기의 서로 역수관계를 일며 산술기하라는 걸 통해서 이 루트 두 개를 곱하기 두 개를 곱하면 3x제곱 곱하기 3의 마x제곱 3의 0제곱 1이 돼서 우리는 누구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다? t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t는 2보다 커 나갔고요. 저 9x제곱 더하기 9의 마x제곱을 얘를 양변을 제곱을 때려보면은 얘 제곱은 9의 x제곱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배에 두 개를 곱한 거 1이 될 거고 얘가 t제곱이라고 식을 세워서 우리는 요 놈은 t제곱 마이너스 2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저 식을 다시 바꿔보면 y는 이제 t제곱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t가 될 거고 자, t의 범위는 얼마보다 커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은 놈에 뭘 구하는 문제?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었더라. 따라서 우리 2차 함수의 최소값 완전 제곱을 해줄 거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구나. 따라서 얘는 아래로 볼록에 해당하는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6인데 해당하는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결국엔 요놈의 최소는 t가 얼마일 때? 2일 때 최소가 얼마를 갖겠다? 마이너스 6을 갖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더라. 따라서 우리는 최소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6을 구했는데 문제는 t가 아니라 x가 얼마일 때 최소를 갖냐를 물어보는 거다. 그러면 x가 얼마냐? 우린 t를 구했다. t가 얼마일 때? 2일 때다. t가 2일 때는 t가 2일 때 등호가 들어갈 때는 우리는 산술기하 조건에서 저기가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얘와 얘가 서로가 뭐 할 때고? 같을 때고 결국에는 두 개를 더해서 2가 되면서 같은 거는 1, 1이니까 당연히 요 x값은 얼마일 때다? 0일 때가 돼서 우리는 요 놈은 얼마다? 0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해당하는 3x제곱 더하기 3의 마x제곱을 치환하고 걔를 산술기하를 통해서 범위 설정한 후에 그런 t에 관한 2차 함수의 최대 처수를 범위 안에서 구하고 마지막에 산술기하의 는 조건이니까 앞에 거와 뒤에 거와 같아지는 그런 x값을 구해야지만 풀 수가 있는 거다. 일단은 두 문제 125번, 128번 일단 두 개만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로그 함수 해볼게요. 로그 함수. 자, 마찬가지에 방금 지수 함수를 해봤고요. 이번엔 로그 함수라고 하고요. 자, 로그 함수라는 것은 x와 y 관계가 로그로 연결되어 있는 식을 일명 로그 함수라고 얘기한다. y와 x 관계가 로그식으로 연결된 거. 그랬을 때 해당하는 요 밑이 숫자가 들어갈 거고 요 a는 마찬가지 얼마보다 큰 거?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닌 거에 대해서만 우리는 저놈을 조사해 볼 거야. 마찬가지 일단은 첫 번째 그래프경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은 우리는 마찬가지 y는 밑이 2인 로그 2x를 한번 그려보자. 마찬가지 요놈을 그리는 방법은 해당하는 정의역 내에서 x값 일단은 자연수나 정수 같은 걸 건데요. 일단은 요 그래프의 특징은
일명 진수 조건에 의해서 정의역이 항상 뭐보다 커야 되냐면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렇죠. 해당하는 진수 조건에 의해서 x는 항상 0보다 크다. 따라서 우리는 이 x 자리에는 0보다 큰 수만 넣어볼 거다. 따라서 그래프 개형을 그린다라는 것은 마찬가지 x에다 일단 숫자를 집어넣어 보면 첫 번째 x에다가 1을 넣어볼게. 1을 넣으면은 얼마가 되냐면 0을 넣는다라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저 로그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2의 거듭 제곱들을 넣어볼 거고, 일단은 그 다음 2를 넣어보자. 2를 넣으면은 얼마가 되냐면 1이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4를 넣어볼 거야. 4를 넣어보면 그제서야 2가 되겠고, 8을 넣으면 3이 되는 거다. 그 다음은 2분의 1을 넣어보자. 2분의 1을 넣은 게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 4분의 1을 넣은 게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해당하는 요 곡선의 개형은 요걸 이어보면 요렇게 나오는 개형이 우리는 y는 로그 2x 그래프 개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다. 자, 마찬가지 숫자만 조금 밑을 다르게 해서 한번 그려보자. 자, y는 로그 3의 x. 자, 얘도 마찬가지 숫자를 집어넣어서 그리면 얘도 1,0을 지나고, 근데 얘는 3 집어넣는 게 1이 돼야 돼. 그리고 9 집어넣는 게 2가 돼야 되니까 조금 더 아래에 있고요. 얘는 3분의 1 집어넣는 게 마이너스 1이야. 요렇게가 돼서 요 노란색으로 해서 저 점들을 이어보면은 요렇게 개형이 되는 게 y는 로그 3x의 개형이 된다라고 그릴 수가 있어야 된다. 일단은 점을 몇 개 찍어서 그려보면 되는 거다. 자, 이번에는 또 밑을 조금 다르게 해서 y는 로그 2분의 1의 x의 개형을 그려보자. 자, 그러면 요 개형은 어떻게 되겠니? 라고 해보면 마찬가지 1,0은 똑같이 지나요. 얘는 2를 집어넣은 게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4를 집어넣은 게 마이너스 2가 돼. 그리고 2분의 1을 집어넣은 게 1이 되는 거고요. 4분의 1 집어넣은 게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저 점을 연결해보면 요렇게 곡선이 그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다. 그러면 밑을 마찬가지 3분의 1로 대입해서 그려보면 로그 3분의 1 x. 자, 얘는 어떻게 되겠다? 마찬가지 요 1,0을 지나겠고요. 얘는 3을 집어넣은 게 얼마가 돼? 1이 되는 거니까 요렇게. 얘는 9를 집어넣은 게 2니까 요렇게. 그리고 얘는 3분의 1 집어넣은 게 처음으로 1이니까 요렇게가 돼서 얘는 요런 식으로 개형이 그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해당하는 이 로그 그래프라는 것도 마찬가지 밑에 따라서 개형이 좀 달라지는데요. 크게는 밑이 1보다 클 때랑 0과 1 살 때로 나눠지겠더라. 그래서 요 개형이 A가 얼마보다 클 때고 1보다 클 때고 얘가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가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로그 그래프를 그려봤으니까 요놈의 특징 4가지를 한번 보자. 마찬가지 첫 번째 뭐냐? 정의역과 지역. 자, 얘 정의역은 어떻게 되겠니? 라고 하면 요 그래프를 봤더니 진수 조건에 의해서 항상 뭐보다 커야 되냐면 0보다 크다가 얘 정의역이 될 거고요. 자, 얘 치역은 뭐가 되겠니? 치역은 y값들 봤더니 다 되네요. 다 돼요, 다 돼. 그렇기 때문에 얘 치역은 실수 전체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도 항상 지나는 점이 있더라. 항상 몇 콤마 몇을 지나냐면 얘는 1,0을 지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얘도 점근선을 가지고 있더라. 자, 얘 점근선은 뭐가 되겠냐면 일명 그렇죠. Y축. 그러면서 다른 말로 x는 0이 우리는 저놈의 점근선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다. 요 놈이 점근선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찬가지 특징은 a가 얼마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라 a가 0과 1 살 때로 나누게 되면 a가 1보다 클 때는 마찬가지 x값의 커짐에 따라 y도 커지는 증가함수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 이번에는 요 놈은 감소함수가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웠던 지수함수랑 뭔가 성질이 비슷한 것도 있고 조금 다른 것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은 뭐 해볼 거다? 아까도 얘기했죠? 평행이동. 자, y는 로그
ax 빼기 m 더하기 n의 개형을 그려보자.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저 로그 그래프를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n만큼 평이동하자. 자, 개형을 그릴 때는 그거 어떻게 그리냐면 우리 아까 해봤으니까 지수함수. 얘도 마찬가지 뭐부터 그리냐면 점근선부터 그린다. 원래 얘 점근선은 y축 x는 0이었다. 근데 걔를 x축으로 n만큼 이동했으니까 얘는 결국에는 요렇게 y축과 평행한 x는 m을 점근선으로 딱 찍어주고요. 그 다음 항상 지나는 점을 찾아라. 항상 지나는 점은 얘는 1,0이었지. 그럼 얘를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m만큼 평이동하면 항상 지나는 점은 1 플러스 m, n을 항상 지난다가 되겠고, 그럼 요 점을 지나면서 a가 1보다 크면은 요렇게 개형을 그려주는 거고, 얘가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요 마찬가지 똑같은 점을 지나면서 요렇게 되는 개형이 a가 0과 1 사이에 때 개형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요 놈의 특징도 마찬가지 크게 3개만 적어보면, 자, 이번에는 정의역이 뭐가 되겠니? 라는 거죠. 정의역은 이번에는 뭐가 되겠어요? x가 얼마보다 크다? m보다 크다가 정의역. 예치역은 뭐가 되겠다? 똑같이 실수 전체가 되겠죠? 실수 전체. 자, 얘는 항상 지나는 점이 몇 콤마면 1 플러스 m, n을 항상 지나고요. 마찬가지 요 놈은 점근선이 뭐가 되겠냐면 x는 m을 뭘로 가지겠다? 점근선으로 가지는 것이 우리는 요 평행 이동된 로그 함수 그래프의 특징이 되겠다. 선생님 지수함수랑 거의 비슷하고 그러면서도 조금 다른 게 있다는 것을 눈에 띄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해보자? 대칭 이동 해볼게요. 자, 우리는 한번 저 그래프를 한번 또 대칭 이동을 해볼 거야. 자, 이번에는 대칭 이동을 뭐뭐 해볼 거냐면 첫 번째가 당연히 x축 대칭. 자, 그 다음은 y축 대칭. 그 다음은 원점 대칭 전에 y는 x 대칭만 해보자. 원점 대칭은 그냥 똑같이 하면 되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y는 요 로그 ax를 요걸 해보자. y는 로그 ex를 x축, y축, y는 대칭 3개를 해볼게요. 자, 그럼 x대칭은 당연히 누구에다가 마이너스, y에다가 마이너스니까 요렇게가 될 거고, 얘는 당연히 y는 마이너스 로그 2x가 x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은 x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y는 x 대칭은 x랑 y를 자리를 바꿔줘야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y는 꼴로 정리하면 y는 2의 x제곱이 되더라. 자, 그래서 그냥 한 군데다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저 대칭들을, 자, 첫 번째 x축 대칭된 요 그래프는 원래 로그 2x의 그래프를 그린 후에, 자, 요놈 얘를 뭐에 대칭하자? x축의 대칭 이동해보자. x축의 대칭 이동은 개형이 요렇게 그려지는 게 우리 1번 개형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y축의 대칭을 해보자. y축의 대칭은 지금 요 개형이 요렇게가 돼서 요게 2번 개형이 되겠다라는 거죠. 3번 개형은 y 대칭, 지수함수가 됐네. 즉 얘를 y는 x를 그린 다음에 우리는 요 놈을 대칭 이동하게 되면 해당하는 개형이 지수함수가 요렇게가 그려지겠다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 여기서도 그 대칭과 또 평행 이동을 통해서 그래프 개형까지만 그릴 줄 안다면 실제로 로그 함수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봤더니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가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밑이 서로 같으면 서로 일명 y는 x 대칭,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래? 이거를 역함수 관계라고 불러. y는 x 대칭한 것을 서로 역함수 관계. 그래서 실제로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함수가 되겠다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다. 그래서 마찬가지 한번 또 요 성질만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아무튼 이게 선생님이 좀 더 진도 원래 빨리 나가려다가 그 우리 함수 단원을 배워야지만 또 알아듣는 부분이 있어서 지수록을 좀 천천히 나갔어. 원래 맘만 먹으면 지수록을 한 번에 나갈 수도 있었는데 또 그러면 뒤쪽에 또 설명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자, 한번 뒤에 이어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저거부터 풀어봐야겠죠? 자, 이번 문제는 130번 로그 함수의 함수값이라 라는 얘기다. 자, fx는 0보다 클 때는 위에 걸 따라가고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아래 걸 따라갈 때 f 오브 f-1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다. 우리가 아마 이번 숙제에서도 이런 게 많았죠. 자, 얘는 당연히 f 오브 f-1을 구하는 것은 일단은 f-를 구해서 그 함수값을 다시 한 번 더 집어넣는 거죠. 정의역에다가. 당연히 f-이라는 것은 어디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넣어야겠죠. 요 정의역 범위에 넣어야겠다. 그럼 마이너스를 넣으면 얼마가 되겠다? 3의 마이너스를 제곱 3이 될 거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f3을 구하라는 거고, f3은 그 이제 정의역이 0보다 큰 거니까 여기다가 3을 넣으면 당연히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가 돼서 우리가 답은 5번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문제는 133번. 일단 유형으로 곱하기 좀 넘어갈게. 뛰어 넘어가서 한 번에 좀 시킬게. 이번에는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서. 자, 그 다음 유형 133번. 자, 133번. 자, fx가 로그 a분의 1 x, a는 1보다 큰 놈에 대하여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a가 1보다 크대요. 그러면 얘는 뭐보다? 1보다 뭐 한 거야? 작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저놈의 로그 함수 개형을 그리면 당연히 요렇게 그려지는 개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 자, 그랬을 때 우리 1번 조건 가자. 1번 조건 혹시 본 적 있니? fx1하고 fx2가 같으면 x1하고 x2가 같다 라고 해서 우리 뭘 본 적이 있냐면 아마 이놈의 대우인 x1과 x2가 다르면 fx1하고 fx2가 다르다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아마 요 놈을 본 적이 있을 거야. 지난 시간에. 요 조건이 뭐였죠? 1대1 함수였죠. 서로 다른 x면 함수값도 서로 다르다. 이걸 1대1 함수 조건이라고 불렀어. 따라서 우리는 요 놈도 그 놈의 대우인 1대1 함수다. 자, 그러면 얘들아, 요 놈은 1대1 함수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해당하는 정의역마다 하나씩 y값이 대응되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놈을 맞다 라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2번. x2가 x1보다 크면 fx2가 fx1보다 크다. 얘가 뭐냐면 x2가 x1보다 클 때 그 함수값이 항상 얘가 크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증가함수 조건이라고 불러. 해당하는 큰 게 있는 게 항상 커진다. 얘를 증가함수 조건이다. 하지만 이 그래프는 뭐가 되기 때문에 감소함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호가 반대 방향이 맞는 거야. 따라서 요놈은 틀렸다가 되는 거다. 자, 얘 점근선은 y축이냐? 그렇죠. 점근선은 뭐가 된다? y축이 되는 거 맞고요. 자, 얘는 y는 a분의 1의 x제곱 그래프와 y는 x에 뭐가 되냐면 대칭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다. 잠깐만, 1번이 틀렸네.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였잖아. 미안해. 아니야. 하고 있구나. 미안해. 옳은 거 고르는 줄 알았어. 다시 계속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 y는 a분의 x제곱은 y는 x와 대칭이냐? 그렇죠. 해당하는 요놈과 xy를 자리를 바꿔보면 x는 당연히 a분의 1의 y제곱이 되는 거고 얘를 y는이라고 정리하면 로그 a분의 1의 x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딱 맞죠. 그래서 이것도 맞다가 되는 거다. 자, 마지막으로 5번. y는 로그 ax와 y축의 대칭이냐? y축의 대칭은 누구에다가 마이너스냐면 x에다가만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두 개 그래프가 같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다르다가 되겠죠. 따라서 이게 틀렸다가 되는 거다. 따라서 틀린 놈은 몇 번이냐면 2번하고 5번이 틀렸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더라. 자, 그 다음은 134번 바로 해볼게요. 134번. 자, 이제 134번은 다른 건 아니고
합성함수가 된 로그의 정의역 찾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 일단 보자. 자, 두 로그 함수가 있어요. 얘 정의역의 집합을 각각 A, B라고 할 때 A 교 B에 속하는 정수의 개수가 6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하라. K는 단 양수가 되겠다. 그럼 정의역이란 건 뭐야? 당연히 요 진수 조건에서 얘도 0보다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로그의 로그가 합성이 되는 이 정의역을 구하라 그러면 얘가 일단 첫 번째 진수가 되고, 그러면 얘가 뭐보다 커야 되냐면 0보다 커야 돼. 그 다음은 또 여기 안에 있는 얘가 진수가 되면서 얘도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로그라는 게 계속 합성이 돼 있으면 가장 겉에 있는 요 놈도 진수가 돼서 그 진수 조건을 달래주는 거다. 그럼 일단은 저 앞에 거에 당연히 진수 조건에 의해서 정의역은 얘가 0보다 커야 되고 마이너스 붙이면 당연히 요렇게가 되니까 x범위는 막 k부터 당연히 k가 되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얘는 뭐다? 얘가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우리는 로그 x가 0보다 클 때 x의 범위를 생각을 해줘야겠다. 그럼 요 x의 범위를 구한다라는 것은 요 0이라는 것은 뭐랑 똑같냐면 로그 1이랑 똑같다라고 아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x가 1보다 뭐한 거가 돼? 큰 게 되는 거죠. 왜? 밑이 지금 10이 생략인 거야. 우리 일명 상형 로그. 그럼 얘는 밑이 1보다 큰 놈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우리는 y 값이 크면 그대로 x 값이 크기 때문에 x가 1보다 크다가 되는 거다. 그런데 여기 안에 있는 요 진수 조건은 x가 0보다 큰 거기 때문에 x가 0보다 크다와 1의 공통집합을 해야 되니까 1보다 크다가 맞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두 개의 무슨 집합? 교집합을 해서 그 해당한 속하는 정수가 6개가 되는 K를 구할 거고, 그러면 두 개의 당연히 공통범위는 1보다 크고 얼마? K보다 작다가 되는 거겠다. 따라서 우리는 요 놈이 정수가 6개가 된다라는 것은 들어갈 수 있는 정수는 X가 당연히 2, 3, 4, 5, 6, 7까지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K는 얼마까지 하더라도 되겠냐라고 물어보면 얼마까지 해도 되겠다. K가 8까지 들어가더라도 해당하는 2, 3, 4, 5, 6, 7을 만족하는 값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구해서 이거는 딴 것보다 이렇게 합성으로 되어 있는 로그가 여러 개 합성이 되어 있는 정의역을 어떻게 구하냐? 바깥쪽 것의 진수 조건에 의해서 얘를 꼭 0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단은 너네가 좀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직접 시켜볼 건데요. 그래서 풀 거는 131, 132, 135, 136, 137, 138 좀 많지만 한번 직접 해볼게요. 자, 이번 문제 139번 해볼게요. 자, y는 로그 3 ax의 그래프를 y축에 대칭 이동한 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동한 그래프가 마일, 2를 지날 때 a를 구하여라. 자, 순서대로 하면 되겠죠? y축의 대칭,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이다. 자, y축의 대칭은 당연히 누구에다가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ax가 당연히 되겠고요. 자,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평행 이동. 그러면 평행 이동할 때는 요 마이너스 a까지 같이 가면서 x 빼기 2라고 딱 써야지만 얘가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여기다가 몇 콤마 몇을 지난다? 마일, 2를 지난다.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면 2가 되겠구나. 따라서 로그 3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3 만나면 여기가 3의 2가 돼서 당연히 얘가 2이려면 얘가 얼마가 돼야겠다? 9가 돼야겠죠. 그래서 a는 얼마가 되겠다? 3이 돼야겠다라고 간단하게 구하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대칭이동 우리가 이미 공통수학 2에서 배운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은 141번 해볼게요. 141번. 자, 이번에도 요 그래프에 대한 옳은 것 구하기. 자, 이 그래프에 옳은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린 요 그래프를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저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는 어떻게 되겠냐면 일단은 대칭 이동한 y는 마이너스 로그 5의 마이너스 x 계형을 그릴 거다. 얘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어떤 그래프 로그 5x 계형, 즉 로그 5x라는 요 계형을 x에도 마이너스, y에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뭐의 대칭? 원점 대칭 되는 계형을 그려줘야겠다. 따라서 얘를 원점 대칭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우씨, 난 멍청이가 원점 대칭해서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인가? 잘했나? 맞죠? 그래서 이게 원점 대칭한 계형이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y는 마이너스에 지금 로그 5에다가 많이 두 번 썼어. 로그 5에다가 여기가 5-x라는 것은 마이너스로 묶으면 x 빼기 5가 되는 거고 더하기 1이거든. 이게 마이너스 x 더하기 5다. 즉 x축으로 얼마만큼? 5만큼. y축으로 1만큼 지금 평행이동할 거야. 따라서 우리는 요 놈의 지금 뭐가 되냐면 점근선은 x는 얼마가 되겠고 5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 요 놈이 애블이 지나는 점은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야 되냐면 조심해야 돼. 얼마를 집어넣어야 조심해야 되는데 얼마 집어넣어야지? 4를 집어넣어야 되나? 그래서 얘가 4를 집어넣어서 4를 집어넣은 게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래서 0이 되겠고 4,1을 지나더라. 따라서 얘가 4,1을 지나면서 결국에는 요 그래프를 그대로 평이동한 거니까 요런 식으로 계형이 되겠다를 우리는 저 계형을 그렸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로그 함수 계형을 그린다라는 것이 이런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을 잘 써야 되는 거죠. 자, 다음 냅시다. 기억. 정의역은 5보다 작냐? 그렇죠. 항상 정의역은 5보다 작다가 되는 거니까 맞고요. 자, 얘는 x값이 커지면 y값이 감소하냐? 아니요. 얘는 x값이 커질 때 y값도 커지니까 얘는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는 거니까 틀렸더라. 자, 저 그래프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얘랑 완전히 겹치냐? 그렇죠. 우리가 요 놈을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당연히 완전히 겹치는 그래프가 맞다라고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당하는 이런 대칭이동된 평행이동된 계형을 그릴 수가 있어야겠다. 자, 나머지 140, 142, 143, 144는 한번 직접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대소관계, 로그 함수를 이용한 대소관계고요. 자, 145번부터 해볼게요. 자, A는 마이너스 로그 2의 7분의 1과 B는 3 더하기 로그 2의 5와 C는 1 더하기 3 로그 2의 3의 대소관계를 구하여라.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전부 다 밑이 2인 로그의 함수값들로 바꿔볼 거야. 자, A를 먼저 바꿔보자. A는 로그 2에다가 7분의 2의 마이너스 2가 올라가니까 7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 그래서 여기가 49가 되겠습니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 B는 말이야, 요 3을 밑이 2인 로그로 바꿔줘야 돼. 즉, 쟤는 로그 2의 얼마냐? 8이다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다. 그래서 더하기는 곱하기니까 로그 2의 40이에요. 라고 적을 수가 있는 거다. 자, 그러면 C의 저 1도 뭐라고 적는다?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3을 올라가서 27. 그래서 얘는 로그 2의 54가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밑이 1보다 큰 로그이기 때문에 가장 큰 거는 누가 되겠어? C가 되겠고, 그 다음은 A가 되겠고, 그 다음은 B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지금은 밑이 2인 로그로 전부 다 바꿔주면 되겠죠. 한번 146번을 스스로 먼저 풀어보고요. 그리고 선생님 풀이 한번 해볼게요. 146번 한번 먼저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숫자를 넣을 수 없는 거에 대수 비교해보자. 자, 일단은 첫 번째 A랑 B를 선생님이 한번 비교하는 걸 보여줄게.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이 로그 3x가 지금 A잖아. 얘가 지금 A면 당연히 로그 3x의 제곱은 A 제곱이겠죠. 맞아요? 그럼 A랑 A제곱 중에 누가 큰지를 비교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X범위가 1부터 3이지. 그러면 X범위가 1부터 3이면
우리는 로그 3의 범위를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1은 로그 얼마냐면, 자, 보자. 자, 우리는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 보자.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될 거고, 여기다가 3을 집어넣어 보면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요 놈이 누구의 범위야? A의 범위가 되는 거야. 그럼 A가 0과 1 사이에서 A와 A제곱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물어보는 거야. 이 정도는 알아요? A가 커, A제곱이 커? A가 크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 놈이 더 크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는 또 한번 비교해 보자. 이제 누구랑 누굴 비교해 볼 거냐면, 일단 얘가 가장 크다라 그랬으니까 로그 3x랑 로그 3의 로그 3x를 한번 비교해 볼게. 그러면 이번에는 로그 3x와 로그 3의 3x의 차이는 뭐냐면, 로그 3x를 보면 이번에는 요 놈이 요건 진수가 x고 얘는 진수가 로그 3x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만 얘는 밑이 3이니까 진수가 큰 쪽이 크거든. 그럼 우리는 x가 큰지 로그 3x가 더 큰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x라는 그래프와 로그 3x를 한번 그래프를 한번 떠올리게 된다면 로그 3x의 개형은 이렇게가 아까 된다라고 알고 있는 거고, 여기 x라는 것은 y는 x가 이렇게가 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y는 x는 x범위 1부터 3에서 항상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얘보다 큰 거야. 그러면 당연히 밑이 1보다 큰 거기 때문에 얘가 얘보다 크기 때문에 당연히 a가 일단은 가장 큰 거는 맞다가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와 뭘 비교해 보면 되냐면 요거 로그 3x의 마찬가지 제곱과 마찬가지 요 놈 중에서 누가 더 큰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로그 3x의 전체 제곱과 요 놈을 어떻게 비교하냐면 봐봐. 자, 요 놈은 이제 a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 로그 3x를 a라고 했다면, 그러면 요 놈은 뭐라고 적을 수가 있냐면 로그 3의 a라고 또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a 범위는 근데 얼마부터 얼마야? 0부터 1이 되겠지. 그러면 0부터 1에서 로그 3a랑 a제곱. 저 a제곱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2차 함수를 떠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로그 3x라 로그 3a라는 것은 마찬가지 1,0 지나는 이러한 그래프가 되는 거고, a를 x처럼 생각하면 쟤는 a제곱인 이러한 2차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1부터 3에서 0부터 1이구나. 0부터 1에서 누가 더 큰지 물어보면 당연히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더 크다라는 게 확실하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로그 3x라는 것을 지금 a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값에 대해서 다항함수와 그다고 로그 함수의 그래프경을 그려서 누가 큰지 작은지를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따주는 방법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너네가 나중에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못 집어넣으면 너네가 너무 당황하잖아. 하지만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어야겠다. 자, 그 다음에 147번 역함수 구하기 가볼게요. 자, 147번 문제. 자, y는 2분의 1 로그 2의 x 더하기 6 마이너스 3의 역함수를 구하여라. 그때 정수 a, b, c를 구하여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역함수를 구한다라는 것은 x랑 y를 자리를 바꿔서 y는 이라고 정리하는 것을 역함수를 구한다라고 얘기해. 자, 그래서 한번 y는 꼴로 정리하기 위해서 일단 3을 넘겨서 x 더하기 3이 되는 거고, 양변에 2를 곱해서 여기다가 2배를 때리고, 그러면 이제 이것이 로그 2의 y 더하기 6이다. 자, 그 다음에 로그를 지수로 바꿀 거야. 이걸 못하는 친구 가끔씩 있어. y 더하기 6은 2의 2x 더하기 6제곱이다 라고 해서 해당한 로그를 지수로 바꿔줘야 돼.
요거 돼요? 요거 지수로 딱 바꾸는 거. 다 돼요? 돼? 이게 너무 웃긴 게 이렇게 쓰라고 했더니 다시 한번 로그를 여기 양변 로그 씌워서 이걸 없앤 친구들 있어요.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지수로 바꿔야 되는데 로그를 또 로그로 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 됐고요. 그럼 마지막 6을 넘겨서 2에 2x제곱 더하기 6 마이너스 6은 y가 되겠다라고 쓸 수가 있더라. 자, 그런데 저놈을 여기에 봤더니 여기가 x만 있기 때문에 요 놈을 2로 좀 묶어주면 x 더하기 3이 되거든. 그러면 얘를 다시 쓰면 2의 제곱이기 때문에 4에 x 더하기 세제곱 마이너스 6이다라고 적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a는 얼마? 4가 되는 거고 b는 3이 되겠고 c는 마이너스 6이 돼서 더하면 1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하나 더 풀어볼게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그 다음 150번 한번 가볼게요. 150번. 자, 그 다음은 150번 문항을 한번 가볼게요. 자, 150번은 이런 문제입니다. fx가 3의 x마 1제곱 더하기 k에 대하여 gx가 어디서 본 겁니다. g of fx가 x를 만족한다. g of fx가 x를 만족할 때 y는 fx와 y는 gx의 점근선의 교점이 직선 y는 2x 빼기 2 위에 있다. 상수계를 구하라. 자, 합성했더니 뭐라고요? x가 나온다. 자, 우리 이거 뭐라고 했죠? 해당하는 f와 g가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서로 역함수 관계에서 합성을 하면 x는 x가 나온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식을 보고 서로 역함수 관계다. 따라서 gx는 f의 역함수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이제 주어진 거야. 직접 나오지 않고 합성한 게 x가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각각의 점근선을 구할 거고, 자, 당연히 fx의 점근선은 뭐냐면은 y는 k가 점근선이 되겠지. 자, 그럼 우리 역함수의 점근선을 구해 볼 거야. 그 역함수라는 것은 또 x랑 y를 자리를 바꿔서 y는 꼴로 정리할 거고,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 x마 k가 당연히 3의 y마 1제곱이 되는 거고, 당연히 여기가 y마 1제곱은 로그 3의 x마 k가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y는 로그 3의 x마 k 더하기 1이 되는 거다. 그러면 요놈의 점근선도 뭐냐? 라고 봤더니 x는 k더라. 그러니까 각각의 점근선은 얘는 y는 k, 얘는 x는 k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점근선의 교점은 몇 콤마면 k, k가 되는 거고, 얘가 직선 어디에 있다? 저놈 위에 있으니까 k는 2k-2가 돼서 k는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라고 구하는 것을 우리는 서로 g of fx가 x를 만족한다. 서로 역함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문제다. 자, 그 밑에 것도 바로 해볼게요. 151번 문항도 선생님이 해볼게. 조금 어려워서 그래요. 시켜보려고 하는데 좀 어려워서 아직은 이 정도의 문제를 바로 풀지는 못할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은 이제 뭘 해볼 거냐면은, 자, 그래프가 두 개가 주어져 있고 한번 잘 이해해봐요. 자, 곡선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를 위에 점 2,3을 지나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1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고, 점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라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라는 거다. 자, 첫 번째 뭘 볼 줄 알아야 되냐면 해당하는 지수함수와
이 로그 함수에 니네는 관계를 읽을 줄 알아야 돼. 됐어요? 자, 이 관계가 뭐가 되니라고 봤더니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게 일단 보여야 됩니다. 요 놈의 역함수가 요 놈이 되겠다라는 것을 x를 자리를 바꿔서 딱 바꿔보면은 맞구나라는 걸 눈에 딱 봐야 돼. 그러면 서로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것은 뭐의 대칭이라고 부르는 거야? y는 x 대칭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알겠지만 얘도 원점을 지나고 얘도 원점을 지나니까 얘는 당연히 요 원점을 지나는 요렇게 그리게 되면 해당하는 그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누구와의 교점에서 만들어지냐면 y는 x와의 교점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한 점은 여기, 한 점은 요렇게 해서 y는 x의 교점에 만들어질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뭘 볼 줄 알아야 되냐면 봐봐. 그러면서 요 원함수 위의 점에서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이 y는 x랑 수직이 될 거다. 그러면서 당연히 우리는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은 똑같겠지. y는 x의 대칭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 점과 이 점의 관계를 딱 보면은 y는 x의 대칭인 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원함수에서 한 점을 잡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렸을 때 역함수와의 만나는 교점은 에브리 y는 x의 대칭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요 점이 2,3이면 요 점은 몇 콤마면 3,2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러면 너무 쉽게 요 점이 2,0이 되면서 당연히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 3, 높이는 1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두 가지 관계를 잘 알아야 되는 거야. 어떤 원래 함수와 역함수라는 게 만날 때가 있고 아무튼 만나지 않을 때가 있는데 당연히 이게 만약에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만난다라 그러면 해당하는 그 교점은 일단은 누구의 교점에서 만들어지냐면 y는 x의 교점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첫 번째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해당하는 원함수에서 어떤 원래 함수죠. 원래 함수가 있는데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리게 되면 이 그림 너무 못생겼다. 얘를 그리게 된다면 항상 요 점을 A, B라고 한다면 요 점은 길이가 같으면서 서로 수직이니까 두 점을 수직 이등분선이 y는 x가 돼서 요 점이 y는 x 대칭이랑 항상 B, A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다. 자, 그러면 한번 148번, 149번, 그리고 152번까지 한번 요 세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보겠습니다. 자, 153번. x범위가 말보다 커나 같고요. 5보다 작거나 같은 함수의 최대값이 최소값 m 가질 때 k 더하기 m을 구하라. 자, 얘는 뭡니까? 우리 로그 함수 중에 무슨 함수가 되냐면 밑이 1보다 작으니까 감소구나. 당연히 감소 함수는 얼마 집어넣는 게 최대고 얼마 집어넣는 게 최소냐? 당연히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게 최대고 5 집어넣는 게 최소가 되는 거다. 따라서 저기다가 마이는 게 2, 5는 게 m이다 이용하면 되겠죠. 따라서 저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마일 더하기 k 플러스 3은 2가 되겠다. 자, 얘가 2가 되면 넘어가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자, 그러면 마일 더하기 k는 얼마가 돼야겠냐면 얘가 얼마가 돼야지 마이너스 1이지? 라고 묻는 거고 얘가 2가 돼야지 얘가 마이너스 1. 따라서 k는 얼마가 되겠다? 3이 되겠다를 구할 수가 있다. 이제 k가 3이기 때문에 우리 최소값이라는 것은 x값이 5일 때 최소를 가지는 거니까 로그 이제 2분의 1에 5 플러스 3 더하기 3을 구할 거고 당연히 이것은 8이고요.
로그 2분의 8을 보고 얼마다? 마이너스 3이라고 바로 구할 수가 있어야겠다. 따라서 더하기 3, 0이 돼서 우리는 K는 얼마? 3이 되겠고요. 해당하는 채소는 0이 되겠다라고 구해주면 되는 거다. 따라서 요거는 로그 함수의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1보다 크면 증가, 0과 1이 있으면 감소. 따라서 범위가 주어지면은 증가는 큰 게 집어넣는 게 최대, 작은 게 최소. 감소면 큰 게 집어넣는 게 최소, 작은 게 최대가 되겠다로만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항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154번. x범위가 0과 3 사이인 함수 y는 로그 2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large m 스몰 m일 때요. large m 더하기 스몰 m을 구하라. 자, 얘는 마찬가지 로그 2x라는 그래프에다가 2차식이 합성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풀 거냐면 밑이 1보다 큰 놈이기 때문에 얘가 최대면 전체가 최대, 얘가 최소면 전체가 최소니까 우리는 요 놈의 최대 최소만 구하면 될 거다. 따라서 요 놈을 fx라고 두고요. 선생님이 저 놈의 fx의 최대 최소를 구해볼게. 따라서 완전 제곱할 거고요. 더하기 4가 돼서 얘는 아래로 볼록의 꼭지점 좌표가 1,4가 되면서 해당하는 범위는 0부터 얼마가 되냐면 3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더라. 따라서 요 놈의 최소는 4가 되는 거고 최대는 여기다가 3을 집어낸 4 더하기 4니까 8이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안에 요 놈의 최대는 8이고요. 최소는 4가 되겠지. 그러면 진짜 최대는 밑이 1보다 큰 놈이니까 진수가 얼마일 때 8일 때가 그대로 최대인 거고 최소는 요 진수가 얼마일 때 4일 때가 최소가 되는 거다. 따라서 최대는 얼마? 3. 최소는 2가 돼서 마찬가지 두 개를 더해서 5가 되겠다라고 구해주면 되는 거죠. 아마 요것도 조금 이따 보면 프린트에 있을 거예요. 알았죠? 요것도 다 프린트에 수록이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155번. 자, 이번 문제는 x범위가 4분의 1부터 8인 함수 y는 로그 2분의 1 x 곱하기 로그 2분의 1의 x분의 4의 최대 최소 구하기다. 일단 뭘 해야 될 거냐면 요 나누기 여기를 로그의 연산에 의해서 빼기로 고쳐줄 거야. 자, 그럼 로그 2분의 1의 x에 얘가 로그 2분의 1 4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의 x다라고 일단 바꿔줄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로그 2분의 1의 4를 계산해보자. 로그 2분의 1의 4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되겠다라고 적을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여기에 로그 2분의 1 x가 같은 모양 보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로그 또 2분의 1 x를 t라고 치환할 겁니다. 항상 근데 치환하면 뭘 생각해? 범위를 생각할 거고 그러면 x범위가 얼마부터 얼마? 4분의 1부터 8이 되더라. 그런데 이번에는 밑이 1보다 작은 놈이기 때문에 얼마를 집어넣는 게 최대? 4분의 1 집어넣는 게 최대고 8을 집어넣는 게 최소가 되는 거야. 따라서 t의 범위를 구해보면 4분의 1 집어넣은 얼마? 2가 최대인 거고 8을 집어낸 마이너스 3이 최소가 돼서 자, 이제 이 문제는 이런 문제로 바뀌었네. y는 t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로 바뀌었다. 따라서 얘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되니까 전개해서 완전 제곱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t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1이 되면서 위로 볼록의 꼭지점이 마일, 1이 되는 거다. 따라서 요놈의 범위가 마3부터 2가 되니까 2는 마3이 여기 있을 거고 2가 더 여기 있겠지? 그래서 당연히 요놈의 이제 요 범위 내에서의 최대니까 최대는 1이 되는 거고요. 최소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낸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마4 더하기 1, 마이너스 3. 따라, 여기죠. 최소는 여기. 따라 다시 2를 집어낸 얼마가 되냐면 마9 더하기 1, 마8. 그래서
최대는 얼마가 되겠고 1이 되겠고 최소는 마이너스 8이 되겠다라고 풀어주는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로그가 있으면 치환을 하고 해당하는 정의역 내에서 그 치환한 거의 범위를 증가냐 감소냐에 따라서 구해준 후에 거기서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6번. 자, 이번에는 요런 문제. 자, x가 3부터 27인 함수 fx가 x의 로그 3의 x마 2제곱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이번에는 문자에 문자 거듭 제곱이 있는 것에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유형이 되는 거다. 자, 요 놈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우리는 문자에 문자 거듭 제곱의 최대 최소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지 않은 문제니까 식을 조작해서 아는 꼴로 바꿀 거다. 그때 우리는 어떤 요령이냐면 해당하는 이 지수를 봤더니 밑이 3인 로그가 있지. 그러면 우리는 fx랑 지금 이게 같은 식이니까 여기다가 똑같이 얘를 진수로 하는 로그 3을 씌우더라도 당연히 두 식은 완벽하게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됐어요? 원래 값이 같으니까 로그 씌워도 같은 값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요 놈이 로그의 지수가 되면서 얘가 앞으로 툭 튕겨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툭 튕겨져 나가면 이제 로그 3의 x 빼기 2 곱하기 로그 3의 x가 된다라고 적을 수가 있더라. 됐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선생님 여기서 fx는이라고 한번 써볼게. fx는이라고 쓰면 다시 요놈의 3을 밑으로 하는 샵 요렇게 적을 수가 있어. 요걸 이해하나? 지금 로그 3의 fx는 얘가 되는 거고 그러면 fx는 3의 요거를 지수로 하는 요렇게 쓸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알아. 뭔지 알겠어요? 무슨지? 예를 들어 우리 로그 a의 x가 b라 그러면 당연히 x를 a의 b제곱이라고 하듯이 해당하는 지금 요 fx는 요 놈의 b제곱. 그런데 요 놈이 지금 요 놈이 되는 거잖아. 요 놈이니까 요렇게 딱 표기한 거야. 됐어? 그럼 이제 이 문제는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의 요놈의 최대 최소에 의해서 결정되겠다라는 문제로 또 바뀐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또 요 지수의 최대 최소 구하기. 자, 아까 이거 어떻게 구했어? 로그 3x를 t라고 치환을 했지. 그래 놓고 요 t의 범위는 x 범위에 의해서 3을 집어넣은 게 최소 1, 9를 27을 집어넣은 게 최대인 3이 된다라고 표기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따라서 요 놈은 2차 함수로 t-2의 t가 될 거고 얘가 t제곱 마이너스 2t의 최대 최소니까 완전 제곱을 해서 구해주면 되는 거다. 따라서 아래로 볼록에 해당하는 꼭지점 1,-1에다가 해당하는 범위가 1부터 3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요만큼이니까 당연히 최대는 3을 집어넣으면 4 빼기 1 여기가 3이 되겠고 최소는 요 놈이 되니까 우리는 요 놈의 최대는 얼마가 되겠다? 3이 되는 거고 최소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밑이 1보다 큰 놈이기 때문에 요 놈의 진짜 최대는 3의 세제곱이 최대가 되는 거고 최소는 3의 무슨 제곱? 마이너스 1제곱이 최소가 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두 개를 뭐 할 거다? 곱하는 거니까 답은 3의 제곱 9가 되겠다라고 구해주면 되겠더라. 요것도 아마 우리 문제에 있을 겁니다. y는 x의 무슨 거듭제곱 문제라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양변에 지수에 있는 밑이라는 로그를 씌워준 다음에 이 진수의 지수 부분을 앞으로 당겨 쓰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요 식을 fx는 꼴로 정리하면 지수함수의 지수에 해당하는 로그를 치환할 수 있는 2차식이 나오는 꼴이 될 거다. 그럼 우리는 요 지수의 최대 최소를 치환을 통해서 구해준 후에 해당하는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최대의 최대, 최소의 최소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다. 자, 마지막 하나 하고요. 남는 시간 동안에는 개별적으로 문제들을 풀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157번 문항. 자,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클 때 저놈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자, 우리 뭐 해야 되냐면 일단은 더하기를 당연히 곱하기로 바꿔서 로그 4에 두 개를 곱할 거다. 자, 두 개를 곱하면 여기가 xy 더하기 9 더하기 1 더하기 xy분의 9라고 쓸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가 보이냐면 이 진수 부분에 서로 더하기의 역수가 보일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 결국에 요 놈은 밑이 1보다 큰 거니까 얘가 최소면 전체가 최소가 돼서 우리는 요 진수 부분의 최소를 써보면 그것이 산술기하에 의해서 10 더하기 여기가 2 루트 2개 곱, 두 개를 곱하면 9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더라. 따라서 요 놈은 얼마? 2 곱하기 3, 여기가 6이 되므로 로그 4의 16, 얼마다? 2가 되겠다 라고 해서 요 놈의 최소는 2가 되겠다를 이용해서 서로 역수의 합은 산술기하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더라.